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소액으로 임대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이제 오피스텔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피스텔들 보다 보면 최근에 가격이 많이 하락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서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수 규제로 인해 가지고 조정대상 지역이 됐을 때 이 오피스텔 하나로 인해 가지고 내 세금이 커지는 상황이 생겨요. 예를 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주택수에서 배제가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주거하는 집이 뭐 10억, 15억씩 한다 그러면 이 집을 매각을 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1주택 비과세를 받으면 양도세 혜택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오피스텔 하나 1억짜리 하나로 인해 가지고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서 2주택자가 되면 그만큼 손해가 크죠. 그리고 이 양도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 종합부동산세도 우리가 1주택 같은 경우는 공제 비율이 11억까지 되는데 이제 주택수가 늘어나면 공제 비율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안 내던 종합부동산까지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들이 이제 세금을 낼 때 다 보면은 이 외가 빨리 팔아야 된다는 생각들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저희 사무실 있는 마곡지구에서 보면은 최근에 저희가 투자할 만한 물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정도 가격은 아니었는데 뭐 매매가 1억짜리가 있더라고요. 만곡 양천양교역의 오피스텔에 경동미르웰 오피스텔이라는 오피스텔이 지금 현재 원룸인데 매매 1억인데 월세는 567만 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 오피스텔이 실거래가가 2021년 이때 최고가 1억 5,500까지 갔던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1억뿐만 아니라 이렇게 1억 내외의 오피스텔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오피스텔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물들이 과연 투자성이 있는가 아니면 투자도 괜찮을까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마곡뿐만 아니라 서울뿐만 아니라 조정대상 지역 이외에 해당이 되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예를 들면 경기도 김포 같은 곳 뭐 이런 곳들도 그 오피스텔들이 되게 저가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만 보다 보면 내가 정말 투자를 순수하게 임대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고 내 집을 매각할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매물들이 지금으로서는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물들 어떤 특징들이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률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제가 말씀드렸던 마곡 경동미르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경기도 신도시 가면 가격이 더 하락합니다. 마곡 경동미르웰 같은 경우는 전용 5평짜리 원룸이에요. 그러니까 1억이라는 가격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오피스텔, 더 파크뷰 테라스라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용 8평 구조를 보더라도 한 2인 가구까지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매매가가 무려 8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월세는 500에 55만 원. 얼핏 생각만 하더라도 8천만 원 투자했는데 월세를 55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꽤 상당한 수익률이 예상이 되죠. 그런데 지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2019년도에 1억까지 하던 오피스텔인데 지금 현재 8천만 원에 나온 이유는 이거 역시 급매물인데 그 이유가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업자 등록하는 것보다 이제 이쯤 되면 그냥 매각을 하는 게 낫겠다. 월세 받아 좋기는 한데 굳이 세금의 문제를 안 끼겠다 해서 급매로 나온 매물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급매로 나온 매물들, 분양가 이하로 나온 매물들을 잘만 보면은 충분히 내가 만약에 내 목적에만 맞는다 한다면 이게 굉장한 투자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두 개의 매물 제가 월세를 한번 봤어요. 월세가 가격이 떨어져서 이게 수익결이 하락돼서 매물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월세를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실거래가를 보니까 오히려 월세는 상당히 올랐어요. 예를 들면 마곡에 있는 오피스텔도 현재 567만 원에 계약이 돼 있는 매물이지만 1억에 매입을 했는데 현재 이 건물 내에 실제 거래는 500에 70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피스텔을 투자해서 월세가 떨어지지도 않고 앞으로 월세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김포에 있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분양할 당시, 입주할 당시 그 주변에는 500에 38만 원, 40만 원 했던 매물이 현재는 500에 60까지 거래되고 있는데 얘는 500에 55에 계약되어 있는 호실이었습니다. 급매물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두 개 모두 향후 월세는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매매가는 떨어진 거. 그러니까 수익률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죠. 실제 수익률을 보면 이래요. 수익률은 경동미르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매가가 1억인데 567만 원 현재 임대료를 그대로 떠안는 구조로 해가지고 승계받는 구조로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취득세하고 중개수수료 다 해서 5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실투자금 대출 없이 한다 했을 때 대출 하나도 없고 그냥 순수하게 월세 받는 목적으로 한다 한다면 1억 10만 원을 투자해서 세금까지 감안해서, 그리고 월세는 연에 804만 원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8.04%의 수익률이 되는 거고요. 67만 원씩 12개월이니까. 그리고 김포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8천만 원인데 취득세하고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감안해서 7,908만 원을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면 660만 원의 연수익 55만 원씩 12개월이니까 660만 원 연수익일 때 연간 수익률 무려 8.35% 수익률을 공실 없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사업 목적으로 목돈을 넣어서 약간 월세 소득을 목적으로 한다 한다면 이런 물건들도 투자 대상에서 본다 그러면은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분양가 이하의 매물들이고 임대료는 계속 올라와 수익률이 8%가 받쳐준다 한다면은 충분히 장점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각각 물건의 장단점 한번 볼까요? 일단 투자 시 장점, 서울 마곡 오피스텔은 서울의 역세권에 공실이 없는 오피스텔입니다. 그 다음에 300세대 이상 오피스텔이고 자주식 주차 가능하고 인근에 LG 사이언스파크부터 그리고 또 건물 바로 뒤에 지식산업센터도 대거 입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원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마곡에는 더 이상 오피스텔 공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룸 공급은 제한이 되어 있고 수요는 늘어나니까 월세 상승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마곡 서울식물원도 가까운 자리에 위치해 있고 인근의 상업시설도 풍부하고요. 2020년 최고 시세 1억 5천 대비했을 때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수익률 8% 고수익률이 가능하다는 건 큰 장점이죠. 반면에 단점은 여기는 아쉬운 게 서울 전역이 조정사용 지역에 들어가서 주택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실제 주거용을 사용하게 될 거니까요. 종합부동산세 문제되는 분들은 2주택으로 세금 증가 가능성도 높고요. 그 다음에 5평 원룸으로 주거 여건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룸인데 전용면 5평이니까 1인 가구들도 좀 선호하지는 않는 면적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경기 김포 오피스텔 장점은 조정사용 지역이 미포함 지역이다 보니까 내가 주택을 갖고 있고 주택을 팔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여차하면 최근에 6년 단기 임대도 가능합니다. 6년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주택수 문제 좀 더 자유로운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분양가 대비 역시 낮은 가격으로 취득세 감안하면 수익률이 8.3% 이상 되니까 굉장히 고수익률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으로 주거 여건이랑 인프라가 또 우수한 편이고요. 이 지역 내 또 지하철 역세권 5분 이내에 위치해 있고 전용 면적이 아까 5평이지만 얘는 8평이에요. 그리고 분리형 원룸이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굉장히 쾌적합니다. 반면 단점은 전형적인 주거용 신도시다 보니까 마곡처럼 뭐 계속 수요가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거주 수요가 적다 보니까 황금성이 떨어진다. 근데 이 황금성 문제는 이 김포 오피스텔만의 특징이 아니라 원룸형 오피스텔들은 어딜 사더라도 실거주 수요가 거의 없어요. 거의 임대사업자들이 투자하다 보니까 수요자가 제한적이다라는 거는 모든 오피스텔의 공통된 단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 감안하더라도 내가 임대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 가격이 많이 빠진 시점에서 수익률을 6% 7% 이상 받을 수 있는 매물을 찾는다 한다면은 현재 서울 역세권의 오피스텔 어느 정도 건물 퀄리티 괜찮은 오피스텔들이나 수도권 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피하고 싶은 물건을 찾는다 한다면 김포나 뭐 여러 용인이나 다양한 조정에 빠져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피스텔 괜찮은 물건들 수익률 8% 이상 매물을 찾는다 한다면은 충분히 대안 투자로서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8천만 원에서 1억 사이의 돈을 주식 같은 데 넣어서 큰 리스크를 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다면은 충분히 대안 투자적 상품으로서 오피스텔도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런 매물도 있다,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